캠핑카 한 대면 평생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빚과 파산뿐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값비싼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짜 노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내가 먼저 꺼낸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회사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고. 내 인생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써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내 결심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은퇴와 동시에 캠핑카를 계약했습니다.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도 좋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그 눈빛 속에도 설렘이 스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이제 도로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오래 묶어둔 새를 풀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첫 풍경은 바다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파도 소리는 내 귀를 씻어주었고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는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모래 위에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잊었던 빛이었습니다. 차 안은 우리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아침엔 차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고 밤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조그만 부엌에서 끓인 라면도 호텔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린 그 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자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부럽다는 말, 용감하다는 말, 나도 따라하고 싶다는 말. 그 말들이 내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해낸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청춘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찍힌 금액표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차가 덜컥거릴 때마다 수리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불안을 지워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유였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별빛이 차창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오직 나를 위해 쓰겠다고. 돈보다 중요한 건 순간의 숨결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떠돌면 괜찮을까?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나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대답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흘러가는 풍경은 우리를 달래주었습니다. 산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작은 마을들을 스쳤습니다. 어디든 멈춰 서면 집이 되었고 어디서든 삶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했고 나도 그 부러움을 즐겼습니다. 이 길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할 거였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가표는 이미 우리 발밑에 놓여 있었고 나는 아직 그것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장의 흥부는 그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균열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의 삶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아침이면 산 정상에서 내려온 안개가 차창을 감쌌습니다. 해가 뜨면 그 빛은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장면들이 매일 펼쳐졌습니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 숲길을 따라 걷는 순간,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던 기억까지. 사람들은 댓글로 부러움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그 반응에 취했습니다. 잘 나간다는 말보다 용감하다는 말이 더 달콤했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낯선 사람들의 글은 내 피곤을 잊게 했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길 위의 식사도 특별했습니다. 작은 불판 위에 올린 고기 한 점이 호화로운 만찬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도 풍경 속에선 진수성찬이 되었습니다. 우린 작은 걸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맛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러워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자유롭게 사신다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흐릿한 불안이 있었지만 감췄습니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장부를 꺼내어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예상보다 지출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돈보다 자유가 중요했습니다. 캠핑카는 작은 집이자 작은 세계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고 문을 열면 언제든 새로운 길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도로 위에서 흘러가며 하루를 쌓았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곧 삶이었습니다. 밤이면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낯선 이들과 모닥불을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역시 자유를 찾아 길에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도시에서의 인간관계보다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에 그림자는 따라붙었습니다. 캠핑카는 자주 경고등을 켰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오를 줄만 알았고 주차비와 톨게이트비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거냐고. 우린 어디서 멈춰야 하냐고. 나는 애써 대답을 피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꿈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낙원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빛나는 풍경 뒤에 점점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분명 달콤했지만 그 값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캠핑카의 엔진이 갑자기 떨렸습니다. 경고등이 번쩍이며 빨간 불빛을 켰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정비소에 들르자 예상치 못한 견적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정비공은 아무렇지 않게 결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내 손끝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생활비가 계획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주유비, 톨게이트비, 식비, 그리고 수리비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냐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무모하다고 했던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고. 지금 멈추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아내는 말없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꾸지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길을 나섰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에서 찍히는 금액표가 먼저 보였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화려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변함없이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댓글이 예전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사진 뒤의 현실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나만 알고 아내만 아는 진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대화도 줄었습니다. 아내는 숫자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고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만 더 줬습니다. 도로 위의 자유는 점점 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길 위의 동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버티기 힘들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안도가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어야 했다는 걸. 다른 이들도 힘들어한다는 건 나 역시 그 끝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고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비추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여전히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지워지지 않고 눈앞에서 맴돌았습니다. 길은 똑같이 이어졌지만 내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서서히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워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퍼진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대화는 필요할 때만 오갔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시로 들어서자 현실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주차비가 10,000원 단위로 나왔고 도심 주유소의 숫자는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식당 한 끼마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아내는 장부에 붉은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이번 달 지출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주변에선 화려한 간판이 번쩍였지만 내 눈엔 빚이라는 글자만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차 안은 싸늘했습니다. 아내는 이불 속에서 등을 돌리고 눕곤 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같은 방향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우리의 관계까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숲에서 찍은 영상. 사람들은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점점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겉과 속의 간극이 나를 조여왔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캠핑카를 팔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모두에게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버틸 수 없다고. 나는 순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믿어주지 않았냐고. 그 말은 내 자존심이 만든 방어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잡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길이 더 이상 희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자유일까? 아니면 내 욕심이 만든 감옥일까? 차창 밖 별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내 눈엔 그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중 엔진이 멈추고 바퀴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비명을 지르듯 미끄러졌습니다. 아내의 비명이 울렸고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차가 겨우 멈춰 섰을 때 두 다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비소로 견인되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엔진 교체, 타이어 교환, 전기 배선까지 손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적서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수백만 원을 훌쩍 넘어 1,000만 원 단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손에 쥔 장부를 힘없이 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알았습니다. 카드론, 대출, 그리고 생활비까지 이미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겠다는 말을 나는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비공은 묻습니다. 수리하시겠냐고 아니면 여기서 차를 포기하시겠냐고.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포기한다는 건 내 선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버튼이 눌리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길이 이제 빚이라는 이름으로 덮였습니다. 한때 해방이라 믿었던 차가 족쇄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은 흘러갔지만 우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흘렀지만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우린 같은 차 안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SNS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누군가 내 사진을 공유했고 또 누군가는 부럽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 말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웃으며 올린 사진이 이제는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밖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손에 쥔 계산서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가 내 목줄 같다고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건 바람이 아니라 숫자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자유가 이런 거였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길 위에서의 낙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건 빚과 압박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카드 대금 알림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들은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며칠 전 수리비가 통째로 빠져나가고 그 뒤를 따라 주유비, 생활비, 톨게이트비가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연체 안내, 상환 독촉, 대출 이자 고지.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으나 그 안의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장 갚으라는 명령이자 압박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장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적어 내려가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무겁게 늘어진 침묵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예전처럼 풍경에 감탄하지 않았고 사진을 찍자고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앞으로 가는 길이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점점 빚이라는 단어에 잠식되었습니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산도 바다도 더 이상 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차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린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내 선택이 옳았는지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SNS 알림은 여전히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부럽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자유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린 여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마저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주유비, 숙박비, 그리고 또 다른 수리비까지. 집에 닿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찍힌 고지서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들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절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체납 압류 가능성, 채무 조정 안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자유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길 위에서 얻은 해방은 이제 종이 위의 판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핸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캠핑카는 마당 구석에 세워진 채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처음엔 꿈이었고 그 다음엔 집이었지만 이제는 빚의 상징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바라보며 차가운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법원 출입구 앞에 섰을 때 두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가볍게 오갔지만 내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서류 가방 속에는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파산이라는 단어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듣기 싫은 단어였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내 사정이나 후회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숫자와 날짜, 계약과 위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낱 서류의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선고가 끝났을 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팔을 잡아주었지만 손끝의 힘마저 약했습니다. 우린 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다시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고지서와 독촉장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종이가 찢어져도 현실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 우리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여행에서 찍어온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웃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증거가 아니라 파산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부 대신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모습, 우리가 함께 웃던 시간들. 그 사진 속 미소가 지금의 우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캠핑카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그 열쇠를 잡았을 땐 설렘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쇠사슬처럼 손을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열쇠를 차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밖에 세워둔 캠핑카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먼지와 낙엽이 덮인 차체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자유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 그 그림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길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던 그날들이 어제 같은데 지금 내 앞에 남은 건 파산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나는 무너진 채로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꿈꾸던 두 번째 인생이었을까? 파산 선고가 내려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화벨이 울려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독촉장이 와도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닿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처음엔 수치심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웃의 시선이 두려웠고 자식들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과 차였지만 끝내 붙잡은 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골목 끝 작은 공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비웃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자유는 도로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도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는 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캠핑카는 없었지만 두 발로 걷는 길이 충분했습니다. 가까운 시장에 가서 국밥을 먹고 작은 공원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남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자유의 진짜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값비싼 대가 끝에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다시 그 길을 떠날 생각은 없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는 이제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바람보다 더 큰 건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내가 걸어온 길, 무너진 순간, 배운 교훈. 그 글은 언젠가 누군가의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처럼 무모하게 길을 나서려는 이들에게 자유의 가표를 미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젊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준비 없는 자유는 결국 빚으로 돌아온다고. 내 삶이 그 증거라고. 쓰라리지만 분명한 진실이라고. 창밖을 바라보면 여전히 별빛이 보입니다. 그 별빛은 이제 나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많았지만 배운 건 더 컸습니다. 자유의 가표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 없는 선택은 결국 빚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파산으로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진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구독해 주시면 저의 쓰라린 경험이 여러분의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